자, 일단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어떤 개정 과목이냐면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가지급금. 두 번째 칸. 자, 일단 가지급금인데요. 일단 세 줄 밑줄 치시는데 괄호 빼고 세 줄 밑줄 치시는데 괄호 다 빼고 밑줄 좀. 자, 가지급금은 현금을 실제로 지출은 했어요. 지출했는데 처리할 개정 과목과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잠시 임시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대표적으로 출장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쓰고 올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때 가지급금을 쓰는 거예요. 그랬다가 계속 밑줄 개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적절한 개정 과목인데 우리 주로 출장비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출장비를 비용 처리하는 게 뭐죠? 개정 과목이? 그렇죠.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주로 나와요. 알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입력하는 걸. 자, 그러면 지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출장비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10만 원을 줬는데 부족분을 더 줬대요. 그러면 합쳐서 얘가 11만 3천 원 쓰고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더 줬다라는 건, 더 쓰고 온 거니까, 우리가 쓰고 온 게 11만 3천 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월 1일 날 차변에 여비교통비, 그죠?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영업사원이니까 본사 쪽 800건대 요거 잡아주시는 거고 금액은 11만 3천 원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대변에 현금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그렇죠. 13,000원. 그럼 일단 이제 가지급금은 이제 없어져야죠. 근데 가지급금은 장부에 10만 원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니까 10만 원 없애면 되겠죠. 그럼 없앨 때는 대변을 없애면 돼. 빵꾸가 대변하니까. 대변에 가지급금인데 중요한 게 가지급금도 별도 연금 없으면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왜 거래처 걸어줘야 되냐면 김철수를 걸었을 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맞죠? 그럼 김철수한테 회수했다라고 걸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김철수 걸어줘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볼 거지만 아마 나중에 이제 교재 402페이지인가? 교재 아마 402페이지일 거예요. 402페이지인가 맞나? 아니군요. 400페이지군요. 400페이지. 교재 4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400페이지. 자, 400페이지에 그 부엉이 보이세요? 중간쯤에 보시면 부엉이처럼 생긴 놈? 네. 팁이라고 팁. 거기에서 밑줄 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개정 과목. 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됩니다. 알죠? 그럼 대표적인 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채권 무조건 밑줄 거래처 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알죠? 채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그 당구장 표시 있죠, 아래. 당구장 표시는 지워주세요. 이건 우리 시험은 안 그래요. 예금하고 원래 적금은 거래처 거는 게 맞거든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우리 시험은 예금에 거래처 안 걸었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요 채권 채무 얘네들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 여기 거래처 안 걸면 일단 점수 까요. 2점을 까버립니다 그냥. 알죠? 그래서 꼭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그럼 다시 유인물 넣으셔서 동그라미 7번 별표인데 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걸로 낼 수밖에 없어 제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7번의 별표입니다. 별표. 요거는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7번 좀 해주세요.
수익은 어디? 대변이죠, 그죠? 대변이죠, 대변이죠. 천천히 해보세요. 고민 좀 해보셔야 돼. 문제 자체 좀 어려워요. 이거. 우리 복식북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별로 다 증가하면서 다 파악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그거? 계정 과목별로 모든 걸 다 증가하면서 파악. 그리고 계정 과목 꼭 외워주시고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네, 저기요. 스페이스하고 엔터. 스페이스 엔터. 네, 오케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스페이스 누르시고 엔터. 적용은 넣으셔도 상관없어. 실제 업무에서 넣으셔야 돼, 적용 반드시. 예, 실제 업무 하실 때는 안 넣으면 난리 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시험은 근데 딱 하나만 적용 채점 대상이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실제 하실 때는 적용 안 넣으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업무 하실 때 하시라고. 우리 시험 목적이니까. 알죠? 자, 일단 예, 50페이지에 50페이지. 예. 자, 일단 50페이지 좀 가시죠, 여러분들. 자, 50페이지의 맨 아래 계정 과목입니다. 선납세금이라는 놈. 별표야, 별표. 출제 진짜 많이 돼. 우리 원천징수 쪽은 진짜 출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출제 대상. 뭐냐면, 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 끝에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 일단 밑줄 치시고, 원천징수는 여러분들 아마 당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맞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 월급 받으실 때 소득세나 사대보험 떼이고 받으시죠? 네. 그 원천징수는 누가 해요? 지급자가 해요? 소득자가 해요?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해요. 소득자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죠. 그럼 질문입니다. 그 세금은 누가 내요?
세금을 직접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건 회사죠? 네. 그럼 회사가 세금 낸 거예요? 아니요. 회사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대리해서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원래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낸 거잖아요. 네. 알아, 미리 낸 거니까 이걸 먼저 납부한 세금이다라고 선납세금이란 자산 잡아요. 알죠? 물론 실제 업무에서는 비용 처리합니다만. 알죠? 선납세금 우리 시험은 아예 여기 문제 있죠. 자산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왜냐면 내가 지금 뜯긴 거거든요. 은행한테. 맞죠? 뜯긴 거고 다시. 그다음에 또 시험에 가끔 내는 게 세 번째 줄에 중간예납이죠. 중간예납. 중간예납 주시고. 중간예납은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걸 중간예납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상반기의 세금을 먼저 내는 거예요. 8월 31일까지. 안 해보셔도 돼. 그냥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미리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미리 법인세를 납부징수 밑줄 미리 법인세 세 번째 줄에 납부징수.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서 선납세금이에요. 그럼 얘가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낼 세금 줄여주는 효과니까. 나중에 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이에요. 알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개정강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원천징수 쪽에다가 소득자 입장이라고 해요. 소득자 입장. 원천징수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소득자 입장이라고 해요. 소득자 입장. 왜냐면 지급자 입장은 좀 달라요. 지급자 입장 다른 계정 과목 쓰거든요. 아무튼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죠. 이제 요거를 이제 해보면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시험에서 예금, 정기예금 나오면 좀 어려워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여기 여러분 정기예금이요.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만기가 됐죠. 만기. 네. 그러면 정기예금의 잔고가 얼마가 돼버려? 만기가 됐으면. 만기가 되면. 이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라는 건 정기예금 잔고가 1,000만 원에서 빵 되는 거죠. 빵. 네. 네. 맞죠? 그럼 정기예금을 1,000만 원에서 빵으로 줄여야죠. 네. 맞죠?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깝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국민은행 거셔야 돼요. 안 거시면 회사 난리 납니다. 네, 우리는 채점에서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금액은 1,000만 원 되시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하면 우리가 원천징수세액 14만 원을 여기 있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자 소득이 있다라는 건 내가 소득자 입장이라는 거예요. 소득자 입장에서 뜯긴 거죠. 맞죠?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게 세 번째 줄 가로에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잡을 것 요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원은 선납세금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요 14만 원은 선납세금 잡으세요라는 뜻이에요. 떼이고 1,086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정기예금 1,0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14만 원 떼이고 나머지 86만 원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자 수익이 총 얼마였던 거예요?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맞죠? 이자 수익 100만 원 중에서 14만 원 뜯기고 나머지 86만 원과 원금 1,000만 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자 수익은 얼마 적어요? 100만 원 적어야 돼요. 총액으로 적어야 됩니다. 왜 총액으로 적어야 되면 주주 때문에 그래요.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는 수익 비용 정보고 수익 비용을 총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총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지 돈 받은 것만 딸랑 표시하면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총액주예요. 맞아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총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변이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100만 원, 총 100만 원 발생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자산이 증가했죠, 여러분들. 먼저 납부한 세금이니까 먼저 납부한 거기 때문에 증가. 그래서 사변에 선납세금. 아이고.
금액은 14만 원. 그럼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렵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정기예금까지 나오면 어려워요. 그렇죠?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출제하거나 그냥 딸랑 이자 받는 것만 출제하거나. 알죠? 둘 중에 하나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근데 제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운 거 하나로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알죠? 이자만 딸랑 나오는 거면 쉬우니까. 요구에서 정기예금만 빼면 되기 때문에. 알죠? 자, 됐고요. 이제 동그라미 8번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인데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읽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8번. 이거는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장부조의 지식을 또 응용하셔야 돼요. 장부조의. 우리 대손충당금 먼저 까잖아요. 대손 확정되면. 근데 그걸 안 줘요. 가끔씩. 안 주고 찾아봐 라고 줍니다. 찾아봐.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 있냐면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동그라미 8번은요. 교재 48페이지예요. 맨 아래 겁니다. 대손해 확정 있죠? 대손해 발생 확정. 자, 그러니까 대손해 확정 있죠, 여러분들. 그건데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일단 그 진한색 글씨 있죠? 밑줄 좀 진한색 맨 아래.
자, 대손 충당금하고 우선적으로 상계하죠. 맞죠? 왜냐하면 일단 못 받을 가능성을 미리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계속 밑줄.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게 비용 처리하죠. 왜냐면 예상치 못하게 더 띄어먹힌 거니까.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에는 그게 매출 채권이냐, 매출 채권이 아니냐를 냅니다. 둘 다 내요. 맞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면 이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돼 있으니까 대손상각비죠. 그럼 대손상각비는 성격이 뭐죠, 여러분들?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관비,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 판관비죠. 근데 기타의 우리 세 번째 줄에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 아닌 채권이에요. 그럼 뭐 대여금 이런 것들 있죠. 미수금 이런 거.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그럼 성격은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그죠, 영업의 비용이죠. 왜냐면 주된 영업 활동의 채권이 아니니까 영업 외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문제도 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 시험에 가장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하면 대손충당금이 얼마인지 안 줘요. 알죠? 그러면 내가 3월 3일자에 잔액을 확인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회계 지식을 동원해 보면 일정 시점에 잔액 있죠.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 있잖아요.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을 조회하는 장부가 어딜까요? 잔액 조회하는 장부. 맞아. 합잔입니다. 합계잔액산표, 합계잔액산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실제 업무하실 때도 모를 수 있잖아요. 계정 얼마인지.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을 조회하는 건 합계잔액시산표예요. 그래서 이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3월 3일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얼마인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가보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는요, 여기 1시 방향 쪽에 있죠? 합계잔액시산표. 여기 있어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날짜는 여기 기간에서 3월 3일 찾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 찾아야 되는데, 대손충당금은 위치가 대변이죠. 왜냐하면 채권을 빼는 놈이니까, 까는 놈이니까. 여기 대손충당금 있죠, 여러분? 대손충당금. 요렇게. 맞죠? 물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얘입니다, 얘. 여기 외상매출금 아래에 있는 놈 있죠? 근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채권, 자산을 빼는 놈이기 때문에 대변태생이에요. 그렇죠? 대변태생이니까 보실 때는 오른쪽 보셔야죠, 오른쪽. 오른쪽에 여기 대변의 잔액이 요렇게 갑니다. 만나는 교차는 이제 160만 원이죠. 요렇게. 되세요? 요렇게. 그래서 160만 원이 3월 3일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출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시험에서요. 일단 요거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분계 끊으시면 되는 거죠. 아까 밑줄 쳤던 그걸 응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3월 3일자에 일단 외상매출금 자체는 못 받게 되면 감소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공공상사 이렇게 200만 원 깝니다. 이렇게, 2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우리 아까 대변태생이니까 얘를 까야 돼. 상계가 까는 거잖아요. 상계하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차변에. 자, 그럼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걸 까야 되니까 109번 예 잡으시면 되겠고. 지금 확인해봤지만 160이었죠, 여러분들? 160만 원. 네. 그럼 나머지 40만 원은 우리가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 못 받게 된 거니까.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예.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고, 얘가 만약에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는 동그라미 9번.